결국은 이제 미룬 거죠. 그러니까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잘하는 걸 하시면 되죠. 우리 심우정 총장님은 뭐요? 남 탓, 전 정권 탓, 이원석 탓을 하시면 됩니다. 예, 아이 참 답답합니다. 그 뭐야 말씀하신 대로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이대로 그냥 가겠습니까? 아니면 좀 김건희 여사에게 상당히 영향이 있겠습니까? 기소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 그거는 두 변호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아니 엄청나게 김건희 여사 쪽에는 그 타격을 입힌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손모 씨라고 하는 그 쩐주가 원래는 1심에서 공동전범으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나온 거고 지금 2심으로 올라오면서는 사실은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 가지고 방조범 혐의, 그러니까 좀 더 상대적으로 약한 혐의가 추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방조 혐의에 대해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유죄가 선고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1심에서 재판을 담당했던 검사들도 항소 이유서에다가 한 줄을 남겨놔가지고 요 방조 혐의까지는 좀 해야 된다라고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해놨고, 이게 참 공교롭게도 이창수 중앙지검장 전주에서 끌어올릴 때 야 이거 김건희 거 좀 막아봐라 아마 이걸 가지고 미션으로 온 사람일 텐데, 하필이면 취임한 날 작년 5월 16일인가 그날 취임한 날 그 공소장 변경 결재가 올라가는데 그걸 1호 결재를 해버려요. 그러면서 이게 뭐 그때는 뭐 아유 설마 유죄 나오겠어라고 했든지 아니면 이창수 지검장이 뭐 바빠서 제대로 못 들여다봤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공소장 변경이 돼가지고 유죄가 나와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대통령실의 가장 큰 차이점이 지난 손모 씨에 대해서 1심 무죄가 나왔을 때는 대통령실이 막 떠들어댔어요. 뭐 이거 김건희 여사도 유죄라고 볼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 이번에는 뭐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가타부터 얘기하는 게 옳지 않다라는 또 이상한 반응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선택적으로 반응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는 반응을 못 내놓는 이유가 이 손모 씨에 대한 유죄는 김건희 여사는 훨씬 더 많은 가담과 훨씬 더 많은 이익과 훨씬 더 많은 사실을 함께했기 때문에 아마 저는 김건희 여사 기소만 되면 이건 뭐 거의 100% 유죄로 가는 수순 아니냐라고 국민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검찰이 기소를 할까 여부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그동안 어떤 태도를 취했냐면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 맞아요. 예, 예. 그런데 거기 지금 신 변호사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예. 이거를 우리 불고분리 원칙이거든요. 검찰이 기소를 해야만 판단을 해요. 그렇지. 그 1심에서는 공범으로만 기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범은 아니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통은 이제 공범이 아니면 방조범도 될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이제 기소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 공범 판단해 주세요. 안 되면 방조범이라도 해 주세요. 왜냐면 이게 주가 조작은 알겠지만 오너가 있고 그다음에 선수가 있고 소위 말하는 주포가 있고 쩐주가 있잖아요. 네. 쩐주는 지금 뭐 90 몇 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다 기소된 건 아니에요. 횟수가 많거나 금액을 많이 한 사람 4사람만 기소했거든요. 그중에 이제 핵심이 이제 손모 씨가 있는 건데, 그럼 이 사람이 사실은 공범이 아니면 방조범들 될 수 있는 거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공소제기를 해야 되는데 1심에서는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근데 2심에서는 지금 말씀처럼 1심에서 무죄가 나면 사실 검사가 뭐 공범은 아니지만 관여했으니까 방조는 되겠다고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뭐 방조 될 수 있지 않냐라고 남겨놓으니까 판사가 아니 그러면 이거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공소장 변경 하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네. 왜 안 하냐 한 거예요. 그러면 바로 해야 되는데 네. 바로 한 것도 아니고 네. 시간 끌다가 마지막에 보니까 해야 되나? 그래서 안 하면 혹시 문제 되나 해서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판사 공소장 변경 하라고 할 때는 심증이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판사가. 공범도 인정될 수 있겠다. 아 네, 공범. 그렇죠. 예. 아니 방조범이라 될 수 있을 것 예, 같은데 정확하게 왜 안 하냐? 공동정범이 안 된 공동정범. 거고 다 공범인데 예, 예. 그렇죠. 방조범. 방조범. 그렇죠. 형태가 다른 거죠. 그렇죠. 형태가. 근데 그 어쨌든 마지막에 했어요. 그나마 일말의 양심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동안의 검찰 입장에서 항소심 결과 지켜보겠다는 얘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보였어요. 이거 공소장 변경도 안 할 거고 그냥 무죄 날 거니까 무죄 나면 그냥 기소 안 할 거야. 네. 이건 뉘앙스로 봤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 처음에 1심 판결 나니까 아니 손모 씨도 전주 지금 무죄 났으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도 무죄 아니야. 기소 네. 못해. 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시나리오였던 것 같은데 네. 그 어쨌든 그 검사 그 재판 공판 검사. 공판 검사가 네. 그래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처럼 네. 이게 교체기에 그러니까. 중앙지검장 교체기에 왜냐면 아주 어수선할 때 어수선할 때 싹 해놓은 그렇죠. 거야. 왜냐면 그 수사팀은 계속 보고하고 왜냐면 1, 2, 3, 4 차장의 그 주 부서는 이제 공판팀이 있는데 공판팀은 약간 한 발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타임에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누구지? 보기에는 의인이다 의인. 그게 네. 신의 한 수예요. 그게 머리 신의 한 수이기 때문에 네. 네, 이제 공판 만약에 검사. 예를 들어서 그 입장이면 예. 대통령실 입장이면 그러면 똑같이 얘기하면 쩐주가 방조범이 됐으니까 예. 그럼 김건희 여사도 방조범 돼야 된다. 이거 논리가 성립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빠져나갈 수는 없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또 이제 이런 얘기 할 것 같아요.
아직 대법원 판결 난 게 아니다. 확정 판결 난 거 아니다. 확정 판결까지 지켜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근데 이게요, 네. 그 좀 차이를 아셔야 되는 게 아까 선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주가 조작이라는 거는 자본 시장을 파괴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를 일상화되면은 시장 경제 못 해요. 그리고 선의의 많은 소액 주주들의 피해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있는 범죄인데 결국 이게 기획하는 사람이 있고 선수들이 있고 쩐주들이 있는 이런 아주 복잡한 집단 범죄식으로 이루어져서 사실 같이 처벌을 다 받거든요. 근데 김건희 씨는 위치가 쩐주일까? 아니면 선수일까? 아니면 기획자 아니야? 이런 그러니까. 의심을 지금 다 열어놓고 해야 되는데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김건희 여사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굉장히 오랜 시간 친분 거래가 있다라고 인정이 이미 돼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 권오수 씨와. 임원이었잖아요. 도이치모터스. 그렇죠.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이사 명함을 김건희 씨가 달고 다녔고요. 그렇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익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을 받다는 얘기는 김건희 씨는 빠져나왔다는 얘기거든요. 왜 빠져나왔을까? 내부에서 거래하고 뭔가 역할이 있으니까 좀 보존해 준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대신 보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김건희라는 자연인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배우자지만 당시 범행 당시로 우리가 시간을 돌려서 보면 이건 상당한 기획 단계부터 같이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많은 정황들. 내지는 김건희 씨가 자기의 현금 자산에 많은 부분을 갖다가 또 몰빵을 한다라든지 그렇죠. 이런 게 다 범행의 고의가 추단되는 정황들이거든요. 일반인들도 이 정도 정황 있으면 다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습니다. 다른 주가 조작 사건에 당연하죠. 가서. 이 정도의 정황 증거가 네, 나오면 네. 증거들이 나오면 그러면 김건희 씨는요. 거의 시세 조종의 공범 내지는 내부자 거래의 공범은 거의 확실해요. 내부자 정보 이용한 거래. 네. 그러니까 이게 자본시장법에 여러 가지 주가 조작 형태들을 처벌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어디 조항을 갖다 대도 거의 다 걸리게 돼 있습니다. 김건희 씨는. 그래서 저는 이거 피해 나갈 근본이 없는데 문제는 검찰이 워낙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까지 지냈고 이분이 대통령까지 되다 보니까 검찰총장 시절 그러니까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5, 6년간은 검찰이 김건희에 대해서는 스톱된 상태예요. 거의 얼음땡 상태에서 얼음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네. 얼음 다 녹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얼음땡을 해줘야 돼. 우리가 가서 땡! 툭 쳐줘야 돼. 툭 그게 쳐줘야 뭐냐? 돼. 특검. 네. 그게 특검이에요. 아주 강력한 특검. 네. 그래서 그거를 땡 쳐주고 특검 들어오면 특검은 부담 없이 기소합니다. 부담 뭘 없이. 부담 바로. 없이 게 뭐 있어요? 네. 뭘 그 이창수 지검장 교체기에 가서 몰래 가가지고 뭐 그걸 그 결제를 받아옵니까? 그냥 여기를 시원하게 결제하면 되거든요. 그럼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평가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이 검찰의 손을 이 사건은 빨리 떼고 전 특검을 가는 그 길만이 유일한 해결책이고 이번에 저는 손모 씨에 대한 유죄 판결은 더 이상 대통령실이 아무 말도 이제 못하게 돼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특검 도입의 가능성을 더 높여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물론 이게 뭐 탄핵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저 선거 과정에 알잖아요. 대선 네, 과정에 네, 네, 네. 우리 부인은 손해만 보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예, 허위사실이잖아요. 예. 지금 검찰 보고에 그러네 하면 진짜. 13억 이익 봤다는 거 아니에요? 23억. 아니에요? 예, 23억 23억 이야. 아무튼. 그리고 사실 이 손모 씨는 1억 정도 손해 봤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래 네. 금액이 뭐 많고 적음도 중요하지만 네. 물론 그 90명 중에서 4명을 어떻게 추렸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제가 보기엔 거래 금액 순으로 했을 것 같아요. 손모 씨가 거래 금액이 75억 정도라는 거니까. 근데 이 김건희 여사도 40억 정도 되거든요. 아니 40억 정도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근데 핵심적인 건 지금 얘기처럼 네. 이 사람은 손해 봤는데 1억이나 손모 그러니까. 씨는 이분은 이득을 봤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좀 불쌍해서 상식적으로 혹시. 생각했을 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네. 더 핵심에 가까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가 이익을 조작이라는 건 봤으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예. 주가 조작이라는 건 사실은 늦게 들어간 사람도 무조건 손해 보게 돼 있어. 아. 그리고 핵심 정보에 늦어질수록 그렇죠. 손해를 봐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 타이밍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고 파는 시점이 이득을 봤다라는 거는 핵심에 가깝다는 뜻이에요. 거래 금액은 사실은 손모 씨보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사실상 이득 따는 손모 거. 씨보다 김건희 여사가 훨씬 더 위중하게 처벌받아야 되는 게 상식적으로 법상식이네. 맞죠. 회사 명함도 썼고 그러니까 아니, 회사- 권오수 회장과의 친분도 친분도 그렇고 있고. 네. 돈도 주가- 많이 넣고 주가 조작이라는 거는 이득을 보든 손해를 보든 처벌을 네. 받아요. 예. 그런데 이득을 보면은 더 무겁게 처벌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거래 금액은 더 적음액을 불구하고 이득은 수십 배다. 네. 그거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핵심에 더 가깝다. 예. 지금 이제 증거라고는 아마 뭐 그 증권사 직원하고 통화밖에 안 나왔는데 예. 이거는 제가 보기에 검찰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많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손해 본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손해 봤는데 이 사람들은 이득을 봤어. 예. 그럼 누가 더 핵심의 그 주범들에 더 가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판단할 문제인데 저는 아마 검찰이 자료는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아. 핵심적인 자료. 예. 그 핵심적인 자료라는 거는 그래서 증권사 이거를- 직원과의 통화가 문제가 아니라 예. 그 주포, 그러니까 쉽게 하면 선수들하고의 네. 통화, 예. 그다음에 그 고노수와의 통화 이런 내용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결국은 오너하고 예. 그 선수들 간의
그 주가 조작하는 거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알았냐 몰랐냐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증권사 직원은 그 다음이에요. 살았는지 팔았는지 확인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저는 아마 검찰은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뭐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방주범보다는 그걸 알았으면 공범이 되는 거잖아요. 공동정범으로 할 수가 그렇죠. 있죠. 더 가능성이 검찰이 높다고 굉장히 곤란하겠어요. 아니 이게요 곤란한데 네. 지금 저는 김건희 여사의 범행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는 게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수사 기록 본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네. 수사 기록을 만약에 본다면 김건희를 기소하지 않을 수가 없는 정도로 증거가 차고도 넘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끙끙 싸매고 있는 거예요. 왜? 만약에 불기소를 해줘 버리면요, 이거 나중에 재심이 다시 재수사 들어가거나 하면은 이거 덮어준 검사들도 다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로 같이 이게 처벌받을 수가 예.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김건희의 공범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검사들이. 검사들도. 예. 봐주기를 한 거니까. 예. 그럼 증거가 차고도 넘치는데 이거를- 왜 봐줬어? 그렇지. 이걸 수사해야 되니까 이분들이 야 이거 불기소는 내 이름 쓰고 참아 못하겠다. 근데 기소를 해야 되는데 현재 권력이 너무 무섭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폭탄 돌리기를 지금까지 해온 거거든요. 그러면 4년 6개월을. 예, 그러면 그 기록에는 뭐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냐면요. 네. 일단 증권회사 직원들의 다수의 진술서. 그러니까 증권회사에서 이게 지금 다수가 연관된 범죄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지금 검찰에 대해 가지고 소위 말한 자백.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범죄를 알고 있는 사람이 그걸 감춰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술서 형태로 검찰에다가 이미 내놨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네. 이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검사들이요. 굳이 공판정에 나와가지고 다른 공범들 재판할 때 김건희 얘기를 막 꺼내요. 공판정에서 막 꺼내. 네. 김건희 얘기를. 그리고 네. 심지어 1심 판결문에도 김건희 여사 얘기가 나오고 통장이 수두룩빽빽하게 나와요. 김건희 통장이. 그 어머니 통장까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뭐냐면 검사들은 나름대로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이거 빨리 기소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2심 판결문에도 나와버렸기 때문에 거기다 손모 씨 유죄 나왔고 이거 덮어줄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덮으면 그 사람도 범죄로 같이 엮이는 그 검사까지도. 심우정 총장이 매우 곤란하겠다. 어쨌든 이걸 기소를 해야 되는데. 안 하면 같이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같이. 그러니까 예. 한 배 타는 거예요. 지금 이 범죄 행태. 심우정 총장도 같이 다 이거 나중에 만약에 가서 불기소를 하게 되면 불기소 결정 나면 심우정 총장도 김건희 여사의 범죄에 한 배를 타는 운명이 되는 거다. 싹다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봐줬는지. 왜 봐줬는지. 이거는 불기소는 봐줄 이제 수가 거의 없어요. 쉽지 않다고 봐요. 불기소 왜냐하면 못하는. 불기소 사인하는 검사들은 막 얘기한 것처럼 네. 자기가 나중에 책임을 져야 돼. 네. 그러니까 그 전보다 어려워진 거죠. 아. 그럼 이제 불기소에 하다못해 담당 검사나 부장 검사나 차장 검사 사인을 해야 되는데 네.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 위에 미래가 지검장 창창한 사람들. 지검장들이 검사장 달았으니까 네, 이정권과 함께 가면 되는데 네. 본인들은 앞으로도 10년 20년 아니, 해야 다 있어야 되잖아요. 되는데. 제자리예요. 주인 검사는. 주인 그렇죠. 검사가. 지금 미래가 창창한데 이 사람들이 사인 못하죠. 못한다. 나 차라리 사인하라 그러면 사표 아마 내지 그냥 사표 나가버리지. 내든지 아니죠. 딴 데 보내주세요 이럴 거예요. 딴데 나 이거 안 된다. 사인 못한다. 나 이거 사인 못하게 못한다. 되겠죠. 사인 거부. 근데 예. 사인 제가 여러 보기에는 예. 타협점이 아까 얘기처럼 대법원 판결 지켜보자. 그럼 아마 총장도 그러자 이럴 거고 집회도 아마 무한정 그러자. 늘어지겠다. 그러니까 검찰도 특검하자 그러면 동의할 거예요. 자기들도 두려우니까. 곤란하니까. 특검이 차라리 좀 해라, 특검하세요. 이거. 제발 특검하세요. 우리 우리 하지 좀 마라. 그렇죠.